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은퇴를 맞이하게 될 거고 그때를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죠. 노후 준비는 단순히 그때 가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뤄두는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 후에 얼마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바로 그 준비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연금이나 저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노후 준비는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 준비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상황은 너무 다르죠. 고소득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저소득자는 그만큼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차이가 결국 사회적 불균형을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연금이나 저축을 생각할 때면 그 불안감은 더욱 커지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커요. 예를 들어 고소득자는 직장 내 연금 제도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소득 덕분에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죠. 이들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혹은 다양한 금융 자산을 다루며 은퇴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는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여유 있게 나아가요. 반면 저소득자들의 현실은 달라요. 매달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큰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들은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상태죠. 그나마 있는 건 국민연금 정도인데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상상해보세요. 노후가 되었을 때 고작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차이가 만들어내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노후 준비 격차가 결국 사회적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고소득자는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살지만 저소득자는 아껴 쓰고 때론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이 불균형은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를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 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지?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지 않나요? 은퇴 후 삶을 생각할 때마다 그 불안한 기분 쉽게 떨쳐내기 힘듭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면 이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오죠. 내가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이 매일처럼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럼 왜 저소득층은 노후 준비가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뺀 후에 남는 돈이 거의 없거나 아무리 아껴도 별다른 저축이 쌓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월급에서 생활비, 집세, 대출 상환 등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라는 큰 문제를 떠안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은 또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의 첫 번째 단계로 연금을 생각하죠. 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적으로 약 50만 원 남짓이라고 해요. 이 돈으로 과연 은퇴 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금액을 보고도 머리를 싸매죠.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믿음은 공허한 말처럼 들리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은 도대체 어떻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더 많은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에겐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저소득층은 점점 더 많은 경제적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저소득층은 점점 더 큰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감을 키우죠.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죠. 준비가 잘 되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그런 여유가 없죠. 저소득층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살펴볼 시간이에요. 첫 번째,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돈을 모을 수가 없어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작은 시작이에요. 매달 1만 원, 2만 원이라도 저축을 시작하세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는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축을 시작한다고 해서 반드시 거액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작은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줘요. 아마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게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소액 투자부터 시작해보기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물론 최근에는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투자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다 보면 점차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거죠. 마지막으로 공적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법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초연금이나 주거비 지원 같은 제도는 많이 활용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제도들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꼭 챙기세요. 물론 공적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보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노후 준비는 미리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안정적인 노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 노후 준비가 너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나만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막상 첫걸음을 내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죠. 바로 그 한 걸음이 모든 걸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힘들고 불안해도 내일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순간부터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작은 저축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 1만 원,
2만 원이라도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금액이 적어 보일지 몰라도 매달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큰 금액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축은 금액의 크기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이 나의 노후를 지켜주는 힘이 되죠. 두 번째로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사실 불안하죠. 그래서 개인연금을 통해 조금 더 내 노후를 챙기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겠지만 정기적으로 소액을 넣다 보면 이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정부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씩 알게 모르게 내 자산을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질 겁니다. 세 번째, 소액 투자에 도전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즘은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조금씩 경험을 쌓아가며 내 자산을 키워갈 수 있죠. 이런 방법으로 미래의 불안감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복지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기초연금이나 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잘 알아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의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지금이 바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지금의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결실을 맺을 거예요. 누군가는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10년 후 나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임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며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안정되게 만들어 갑시다. 이 작은 변화가 결국 큰 희망으로 이어질 거예요. 경험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다.